좀 서글펐다는 표현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야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각박해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2016년도에 이제 그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그 짧은 기간입니다. 사실 8, 9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2명을 탄핵을 했습니다. 탄핵하는 선거를 치르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2017년의 선거 때만 해도 이렇게 선거가 분열되고 정말 거의 증오에 가까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상대가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선거 전반에 걸쳐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는 장면, 네. 그리고 김문수 뭐 상대방 후보입니다만 김문수 그 단일화를 못하고 그 내용을 겪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 근저를 보면은 지금 본인들의 그 잘못 이런 것보다 밥그릇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중에 없는 거죠. 네. 안중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오늘 선거를 보면은 어찌할 수 없는 저희의 자신감이 좀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네. 절박하게 저들의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 절박함을 갖다가 더 느껴야 된다. 네. 좀 많은 그 국민들께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안전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안전해 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보면서도 정말 후보 자체가 본인이 방탄복을 입고 선거를 저도 정말 이런 선거를 치르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네. 좀 이따 동영상으로 한번 그 네. 장면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 이 로고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이 윤건희 씨 덕분에 정말 대한민국의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가 너무 투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들을 잘 총수할 수 있는 도구의 인물을 뽑고 도구, 그렇게 개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늘 그 후보가 했던 말 중에서 네.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재명 후보의 진심일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난 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근데 지금 장소가 청계광장이었잖아요. 네. 청계광장으로 특별히 발대식 처음 출정식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광화문 오늘 그 후보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문 광화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고의 지신 그러니까 옛 것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겠다. 전부 융합해서 하나로 나아간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에게 진보 보수 의미 없다. 국민만이 그렇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광화문이라는 데서 출정식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어둠을 지나서 그 어둠의 터널이 우리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둠의 터널을 갖다 지나면 밝은 문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런 희망찬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그거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받아서 사실은 조금 이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또 지금 그 테레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후보께서도 사실은 방탄복을 입는 게 사람들이 방탄복을 입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방탄복을 안 입어본 분들의 말씀이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입어보면 얼마나 깝깝한지 입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저걸 입고 나서 저렇게 움직인다는 게 사실 방탄복을 입고 작전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땀찹니다. 그러겠습니다. 생각보다 맞아요. 굉장히 이게 덥지 않은 날에도 굉장히 땀이 찹니다. 근데 그래요? 저걸 갖다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걸 입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긴장을 하거든요. 아, 입으면 또 그 그렇습니다. 긴장은 자체가 방탄복을 내가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신발을 저희가 선물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운동화. 그런 거에 구애됨 없이 시샘말로 남은 기간 동안 쎄빠지게 뛰시라는 얘기인데 쇠빠지게 뛰십시오. 이게 약간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뛰셔야 돼요. 이미 충분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렇게 더 열심히 뛰는데 방탄복 입고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무슨 경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세상이 너무 이게 아까 각박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김병기 의원께서는 선거운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20일 정도 되는 짧은 대선인데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대위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선대위의 그 저희가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장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이 동원되는 그런 선거 운동도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런 걸 할 때 일체 배격하고 전부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선거 운동을 치른다. 이게 참 언뜻 얘기 들어보면 어유 참 아이디어 좋네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이걸 뭐 굳이 이 좀 상황을 갖다 리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전쟁에 비유하면 전투에 비유하면은 이게 서로의 포격종이나 공중전이 아니고 시가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골목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 쳐들어가서 거기를 갖다 완전히 제압하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왜 전쟁을 저희한테 상대방이 좀 무섭냐면 저희가 이 선거가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우위에서는 압도적인 물량이나 전술이나 이런 것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우세한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저 적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거기에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직접 그 하나하나 들어가 가지고 각계격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이거는 수고롭고 사실은. 네. 사실 저희는 참 이 전략을 세운 분을 정말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게 네. 저희가 50% 40몇 프로 48, 9%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이기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쥐어짜가지고 55% 이상 저희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그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작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유권자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쥐어짜면은 저는 아주 대승.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선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대승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의 의미가 사실은 12.3 계엄으로부터 촉발된 내란 행위를 종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압도적으로 이겨야 그 그쵸. 내란 세력을 이렇게 일망타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네. 그 조금